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에서는 POM 강세 지속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고요. 두 번째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편의점 불확실성의 소비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DB금융투자 물량은 반등, 원가는 하락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1,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 판매하는 코오링 플라스틱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죠. 주력 제품의 글로벌 수급 불균형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품인 폴리옥시메틸린, POM의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났던 게 주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OM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안전벨트 버튼, 그리고 창문 구동장치 등에 사용이 됩니다. 수요는 지난 10년간 50% 가까이 증가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규모 있는 증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급심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5년 이내에 업계 대규모 증설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8월 POM 가격은 톤당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아주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BGF 리테일 보도록 하죠. 현재 157,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국내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7월까지는 경기 침체가 느껴지지 않지만 일반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경기 둔화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계란, 라면 등 필수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반값의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여기서가 포인트입니다. 편의점의 점차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애널리스트의 설명입니다. SSM에서 식료품을 사는 대신에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구입하거나 또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식료품을 2길 배송받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0%를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증가세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장기적으로 유통산업 내에서 편의점은 1인 가구와 또 딩크족 증가로 시장 점유율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고요. 2%대 하락하면서 39,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실적 부진이 이어져 온 타이어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 대수의 증가세가 견조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3분기에 환율 상승세가 더 크고 물량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도 두 자릿수의 판매 성장률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원재료인 고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타이어주의 매력도를 조금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소재인 타이어 코드를 제조하는 종목까지 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DB금융투자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뽑았고요. 판가 인상을 통해서 경쟁사들 대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국내외 경쟁사들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7,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이어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시장에 나온 여러 리포트 중에서 두 가지를 엄선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김없이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코너를 하면서 이전에는 그 리포트를 봤을 때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위주로 봤다면 지금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 제가 안 보던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 넘기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장족의 발전입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좀 방송량도 풍부해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풍부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하는 행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없다라든지 잘 모른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시간을 둬서 하면 이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불과 10분, 20분, 처음엔 좀 어렵죠. 한 30분, 1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자꾸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뭐 저희 방송들 꾸준히 시청하시게 된다라면 보는 포인트들 저희가 찍어드리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게 되면 정말 바쁠 때는 5분, 10분만 해도 리포트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선정한 2가지의 리포트가 여러분들의 관심권 안에 있는 종목일 겁니다. 현대건설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네옴과 함께 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그래 팩트 체크를 해보자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면서 네옴과 관련된 그 많은 테마주들을 곱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회사들은 네옴이 분명히 손을 잡으려면 대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예. 요들은 약간 실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리포트를 뜯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은 어때요? 예, 뭐 그 전부터 오늘은 네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적나라하게 리포트를 근거로 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전에 현대건설이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강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 사우디와 UAE에서 가스와 석유화학 부분의 투자가 늘릴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현대건설이 다수의 트랙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놀랬냐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전에 사우디와 UAE는 어떤 거죠? 천연가스와 원유를 만들어서 팔죠. 그럼 우리가 그걸 사다가 남해 석유화학 벨트에서 만들어서 가공해서 재수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기사를 본 게 갑자기 이 리포트를 보면서 섬찟했던 게 뭐냐면 그들도 자원을 팔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돈을 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사우디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이따 네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네옴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석유나 가스는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다. 그 언젠가가 시간이 늦춰지든 당겨지든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간다라면 분명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없어지기 이전에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네옴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벨트입니다. 자신들이 채굴한 걸 가지고 자신들이 가공해서 팔면 어떻게 되죠? 이익은 급증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발주 모멘텀도 거론하고 있다. 이게 짧은 문장입니다. 이 한 줄짜리 문장입니다만 우리나라 석유화학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 수주를 기대하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거론이 됐고 워낙 많은 테마주들이 올랐다가 이제는 좀 지겨워진 새로운 게 아니다 보니 네옴 테마주들이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을 그럼 네옴과 이 리포트를 근거로 연결지어도 되는지 실제로 수출이라던가 수주라던가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워낙 중동 지역에서 이력이 많다 보니 이런 그 네옴 외에도 앞으로 봐야 될 만한 먹거리들이 있는지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화면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추가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고정적으로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문장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추가적으로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들 저걸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냐면 현대건설이 네옴과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약 7,200억 정도의 수주를 달성했다. 7,200억. 그리고 현재 네옴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10억 달러 내지 20억 달러 입찰 참여가 예상이 된다. 이건 예상이죠. 네. 아직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는 7,000억입니다. 현재 네옴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중 실제 발주 금액은 약 199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한 200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죠. 네옴의 전체 사업비 5천억 달러 중 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 잡아서 한 2천억 정도 발주가 계산이 된다. 자,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죠?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삼성물산과 같이 한 게 7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7천억으로 쓰고 나머지는 억으로 쓰니까 헷갈렸죠? 7천억은 대략 한 5, 6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지죠. 네. 저는 이거를 옆에다가 5, 6억 불 정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7천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달러로 하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5, 6억 불이에요. 5, 6억 불이면
실제 현재까지 발주한 총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0억 정도 발주했는데 200억 정도에 5억 불 수주했으면 몇 프로죠? 2.5%예요. 2.5%. 굉장히 큰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발주를 한 상태에서 2.5% 우리가 수주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발주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 10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으로 하면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7조 정도 되죠. 이거보다 더 많이 해서 2배 가까이 해서 14조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바로 밑에 별도 기준으로 패라그램을 보면 현대건설 2분기 누적 수주 금액이 12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주한 물량 정도를 추가로 더 현대건설만 가져온다라면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물산 같은 반으로 나누죠. 또 다른 업체들도 참여하죠. GS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수주 금액이 그렇게 드라마틱한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여기서 얼마큼 수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오리무중이에요. 네. 오리무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예단을 하는 건 없고 많이 가져올수록 좋죠.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근거로 봤을 때 이 수치로 감안할 때는 대략 한 7조 정도 우리가 추가 수주가 가능하고 이게 건설이라는 게 당장 7조 하면 오늘 7조 딱 매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5년에서 몇 년 걸려서 이거를 분할해서 매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이 7천억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반반 나눠가지면 3,500밖에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데 실제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과연 영업이익이 잘 날 것인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겨우 2.5% 따오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치열하게 싸웠을까라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근데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수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네옴시티를 통해 실제로 수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에 대한 여부와 관련한 게 아니라 받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 과연 그 떨어지는 수혜를 받게 되는 금액 자체가 지금 현대건설의 누적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차이를 보여주느냐, 그 비중을 보여주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대건설 이 리포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 혹은 핵심으로 꼽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너무 과도한 기대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GS건설이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 4천억 적자를 시현하면서 빅백스를 달성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부 건설사 같은 경우 해외 수주 사업팀을 없앤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잘못 수주해 와가지고 되니까 중개원 업체 같은 경우는 없애버렸어요. 그럴 정도인데 지금 네옴이 나오면서 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은 세모. 여기서 지금 보면 리포트에서 보면 현재 지금 그 국내 건설과 관련해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가 좀 있다라는 거죠. 국내 건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국내에 주력합니다. 국내는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단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보다는 국내 단에서 이익이 얼마큼 날 것인가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그럼 이 리포트를 찬찬히 뜯어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까요? 믿어봐야 될까요? 일단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팩트 체크를 잘 했습니다만 제목 자체를 내용과 함께 간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건설의 리포트 조심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고요. 두 번째 BH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실적 상향 정황이 포착됐다. 그 조짐이 보인다라고 네. 했어요. 어떤 전망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그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 부품 업체들 중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3분기 매출액이 YOY 기준으로 한 30% 정도, 영업이익도 한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을 한 10%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4,300억, 영업이익이 한
580억 정도니까 정도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고객사, 우리가 북미 고객사라고 하는 것은 뭐 홍길동 얘기를 자꾸 하지만 아버지랑 못 부르는 우리나라 네. 부품 업체들의 비애죠. 어찌됐든 북미 고객사 관련해서 신모델 준비하면서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도 좀 언급이 되네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업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과 관련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회사는 딱 두 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자동차와 관련된 거 하나라던가 IT 기가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나뉘어지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아이디어를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회사들은 자기네 이름이 거론되는 걸 싫어해요. 그럴 정도로 비밀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납품한다더라. 라는 걸로 따라갔다가 지금 결과가 다 어떻게 되죠? 자율주행 나왔나요? 아직 안 차 모델 나왔죠. 공개된 거 있나요? 근데 우리 수많은 뉴스들이 작년에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결과 어떻게 돼 있죠? 주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미리 예측해서 이게 성공한다면 남들보다 수익률이 2배, 3배로 나올 수 있지만 미리 예측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BH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 확대도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했던데요. 예, 일단 패널 및 RF PCB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이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표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노란색으로 쳤던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북미향이고요. 그 밑에 보면 굵은 글씨로 저희가 이제 자막 위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있어요. 2021년에 영업이익률이 6.9%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이 무려 10%, 9.8%, 내년에도 9.9%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저는 기업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잘 파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얼마만큼 이익률을 나타내느냐예요. 이익률을 나타내면 이익은 당연히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이익률을 제가 방산 얘기할 때도 국내에서는 뭐 한 1, 2%, 2, 3% 정도 나지만 해외로 가면 5%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팔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될까요? 적은 회사를 투자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높은 회사죠. 그래서 더군다나 매출이 지금 상단에 보면 매출액이 대략 한 1조 정도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한 1조 6천억, 그러니까 벌써 한 60% 늘었죠. 그게 내년에 1조 8천억이 되지만 더 팔면서 영업이익률이 유지될까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재무제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3분기에 실적 상향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BH를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이 리포트를 믿어볼까요? 투자 시 핵심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리포트 믿어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죠.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품사들이 뛰어난 어떤 다른 부품사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꾸준히 매출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실적 상향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믿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현대건설과 BH를 소개해 드렸고요. 차영수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